자, 이틀 전에 구미 원룸에서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1명은 중태였다. 10대에서 30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는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마 경제난 때문에 자살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극단 선택이 30대 이하만 늘었어요. 그래서 10대가 9%, 20대가 12%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0대 이하 계층에서 코로나로 청년의 불안이 커져서 자살자가 급증했고, 실제로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도 2019년에 비해 3.9%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20대만 14.6%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격이 오면 코로나 같은, 처음에는 잘 안 죽습니다. 잘 버티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지면 자살이 늘어나는데, 초기에 자살이 많이 안 날 때도 20대는 자살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 우울, 사회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면서 청년층의 위험 신호가 증가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불안이 옳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이 충격적인 MZ세대 자산 양극화 해가지고 상위 20%가 자산 8억이고 하위 20%는 자산 2,47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젊은 세대에서 그야말로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MZ세대라고 이야기하면 흔히 20, 30대를 이야기를 하지요. 자, 지난해 코로나가 이 맹위를 떨치면서 상위 20%의 자산이 하위 20%의 자산의 35배가 될 정도로 K자 양극화가 젊은 세대에서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위의 20%인 사람들이 평균 자산이요, 얼마인가 하면 8억 7,044만 원이에요. 아니, 무슨 20, 30대의 평균 자산이 이만큼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실제 20, 30대의 지금 가구주인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3억 1,849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2,200만 원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20, 30대의 평균 자산은 늘어났지만 상층은 엄청 늘어났고 하층은 그대로는 겁니다. 그게 상층은 8억 13만 원에서 8억 7,044만 원으로 7천만 원 이상이 늘어났지만 하위 20%는 2,409만 원에서 2,473만 원으로 60만 원쯤 늘어났습니다. 자, 2분위는 그러면 얼마냐? 1억 7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40%. 또 하위에서 60%인 3분위는 2억 2,029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위에서 80%인 4분위는 3억 6,87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4분위와 5분위 사이가 지금 5억 이상 차이가 나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 이들의 경상소득은 어떠냐? 경상소득이라면, 자, 상위 20%는 경상소득이 9,963만 원으로 1억이 돼 갑니다. 자, 4분위는 6,840, 3분위는 5,470, 2분위는 4,346만 원, 그리고 1분위만 3,046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은 35.20배, 그리고 소득은 3.27배로 부의 대물림이 이 자산 격차의 확대에 결정적인 원인이라 하고, 20대는 39배까지 차이가 나서 30대 차이보다 더 크다고 나오고 있고, 올 1월 8일에 이 사실을 입증해주는 아파트 정려가 역대 최대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탈세, 위장 대출 등 편법으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을 축적할 기간이 별로 없는 20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것은 그것이 전부 다 아파트 등의 부모 찬스라는 거고, 올 1월 8일에 정려 건수만 5만 9천 건에 가까워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자산 지원이
자식들의 격차를 갖다가 더 키우고 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은 또래 중에서 좀 그래도 괜찮은 세금 빼고 350만 원의 월급을 받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으니 주식이니 가상화폐니 계속 투자하는데 재미를 보지 못하고 돈을 주식에서 버는 것을 코인에서 잃었다. 부모 도움 없이 돈을 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K자로 양극화되고 있는, 한마디로 K자 청년 양극화가 부의 대물림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개천에 용이 없다. 의대 새내기가 80%가 있는 집이다. 부모 한 달 소득이 920만 원 넘는 소득 상위 20%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의대생이에요. 자, 국가 장학금이 그 학생들의 가정 형편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국 39개 작년 2020년도 의대에 신입생 2,977명, 약 3,000명쯤 되는데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1구간에서 8구간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577명으로 19.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 1유형은 소득 1에서 8구간에게만 주어지는데 월 소득 인정액 920만 원 미만의 소득 8구간에 해당된다는 건데, 의대생 작년 입학한 사람들 중에 80.6%가 국가 장학금 대상이 되지 않는 9에서 10구간 고소득층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의대가 아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신입생 42.5%만이 9에서 10구간이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의대생은 그 2배쯤 된다는 거예요. 의대생 중에서 18구간, 즉 920만 원 이하 소득을 받는 부모를 둔 자녀들 숫자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초반부터 가계소득과 대학 진학 간의 상관관계가 더 심해지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의대인 만큼 가계소득이 높은 학생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것은 다른 상위권 이과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고소득층이 사교육비를 쓰는 비용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소득과 부모 소득과 자녀의 대학 입시 성적이 거의 비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 3,400만 원 소득인 가정에서는 평균 사교육비가 23만 4천 원인데 월 소득 700 이상 버는 데서는 51만 5천 원으로 돼요. 그래서 의대 고소득층 비율이 높게 나오는 데는 높은 정시 비율과 재수 비율도 좌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대는 수시 같은 게 별로 없이 전체 수시가 77%인데 60%로 낮고요. 그래서 정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수시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매우 높은 편이라서 가정소득이나 학교 환경이 불리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에 걸쳐서 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시정한다고 정부가 청년 일자리 사업을 했는데 7천억을 세금을 들여가지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2명 중에 1명이 6개월 견디고 그만뒀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이요, 총 7만 한 5,700명이 채용됐는데 입사 6개월을 전후로 퇴사한 사람이 53%인 4만 161명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이런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더 기가 찬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수백억 대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먹튀한 악성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셋 중에 둘은 2030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평균 피해액은 2억 원에 달했다는 거예요. 갭투기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데 수백 채의 집을 소유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20, 30대가 1459건으로 68%를 차지했고 피해 보증금이 2877억으로 전체 피해액의 67%고 1인당 피해액이 근 2억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자, 지금 각종 부모 찬스에서 청년들이 완전히 좌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도와주는 청년과 도와주지 못한 청년이 사회에서 그 완전 엄청난 격차를 느끼게 되고, 박탈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뭘 좀 해보겠다 하다가 주식 코인으로 돈 날리고, 또 전세 보증금까지 날리고, 정부가 이들 돕는다고 무슨 고용 지원 사업을 해도 효과는 없고, 그리고 개천에 용은 없어서 의대생 80%가 있는 집 애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살짜리 영아가 지금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고, 심지어 고가 상가 빌딩을 갖다가 취득을 하고 부모가 줘서, 또 부모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억을 빌리는 일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맨날 말로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0대의 자산 양극화 39배라는데, 하위 20%는 844만 원이고요. 상위 20%는 3억 2,85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LH가 청년 전세라고 해가지고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와주는데, 전세값 폭등으로 인해서 LH의 청년 전세에서도 지원이 못 따라가고 있다. 1억 원대 전세 매물을 찾아야 되는데 1억 원대 매물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7곳 중 5곳은 매물이 없다 하고, 조건이 맞는 것은 노후나 교통 불편하고, 매물 66%가 이 지원한 액수보다 비싸고, 집주인들도 LH의 이 전세 지원을 검증이 절차가 피곤하다고 거부하고 있고, 그래서 LH가 이 1억 2천만 원 이하의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뭄에 콩나듯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그런데 실제 LH가 지원하는 1억 조금 넘는 가격의 전세가 없어져서 개발의 달걀 같은 신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청년 14만 명이 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취업난에 작년에 연체한 사람이 5천 명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취업 후에 상한을 연체하고 있는 것도 2,500명으로 32억이 더 늘어났어요. 초과 학기자 대출액도 23억이 증가했다. 초과 학기라는 것은 정규 학기 8개 만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학점 기준을 못 맞춘 거죠. 자, 이 사람들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은 졸업을 유예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취업이 될 때까지 졸업을 유예하니까요. 자, 이 나라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 가계대출 잔액이 703조다. 연말 대출 한파가 온다. 그래서 이제 곧 돈을 못 빌릴 거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니까 기사가 뭐가 나왔습니까? 아파트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 막혀 무더기 포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서민 이사철 패닉 현실화. 성남 한 단지에서는 대출해줄 은행 못 구해 당첨자 40%가 계약 포기. 이거 아마 대장동의 화천대유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SK 테라스 뷰 임대한 걸로 보입니다. 전셋집도 계약금 수천만 원 날릴 판. 고금리 사채 끌어오기까지 하고 있다. 이제 와서 전세 대출 안 되다니 계약금 날리고 월세방 살게 될 판이다. 참 청년들의 이 아우성들이 난립니다.